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정표 의원입니다.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간사이신 전해철 의원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의 윤호중 간사님, 그리고 정무위의 김기식 간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주고 소액주주 권리 빼앗는 원시화법 처리를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특혜 법안들을 경제 활성화법이라 부르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시화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기업 특혜 우려로 인해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경론이 벌어져 왔다.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총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재벌의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분할 합병을 반복하는 사업 재편이나 상속을 위해 알짜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재벌을 배제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재벌을 절대 못 빼겠다고 주장하면서 재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지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극소수 재벌을 위하여 국민 다수의 소액 주주 보호를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주총 예고일을 2주에서 일주일로 줄이면 반대 주주를 규합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주총이 무력화된다. 절대 다수의 소액 주주 보호, 시장주의 원칙, 주주자본주의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액 주주의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의 실현을 위해 2013년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위원회가 발족되어 4개월의 논의 끝에 2013년 7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까지 해놓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어 10건의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들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 세력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원시화법의 대척점에 있다. 정부가 원시화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한중 FTA가 통과된 것은 청와대가 압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 국민의 입장에서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시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재벌 특혜와 소액 주주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가 바람직하다고 진실로 믿는가? 천문학적 유보금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가 사업 재편을 주도하지 않아서라고 믿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특혜 원시화법, 서비스 발전법 등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집권 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지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네. 2015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위 간사 홍영표, 법사위 간사 전해철, 기재위 간사 윤호중, 정무위 간사 김기식. 네, 그러면 각 간사들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전해철입니다. 기업활력 제고법, 일명 원사법에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지만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과정을 보면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하면서 상법에 관한 5가지 정도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집중투표제, 또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또 사회이사의 분리선출 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 법안을 입법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가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원시합법에서 이와 배치되는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과 내용에 비춰도 전혀 맞지 않고 또 법사위에서 여야가 진전은 없었지만 논의했던 과정들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입니다. 이 원시합법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경쟁법의 기본 체계를 타법을 통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이런 형태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3년에 논란이 됐던 외투법 개정을 통해서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 공언했던 1만여 개의 일자리는커녕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일자리는 불과 100여 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 외투법상의 예외 규정을 두고 놨더니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100%가 아니라 50%까지 지분을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원시합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두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는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 완화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갈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이런 예외 입법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면서 대기업의 금융회사 상호숫자 제한 집단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금까지 지켜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정무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200%를 100%로 오히려 축소하고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20%, 40%에서 오히려 30%에서 50%로 늘리는 법안이 지금 계류되고 논의 중에 있고 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있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없어진 사업 연관성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원시합법이 예외를 두는 법과는 반대되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어져서 지금 논의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규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2014년 개정해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 여야 합의로 이 신규 순환투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신규 순환투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내에 해소하도록 불과 2년 전에 그렇게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다시 연장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여당 스스로 합의하에 처리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공정거래법의 각종 그 예외 조항을 두는 조항들이 2년 유예로 되어 있는 걸 3년 유예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그런 형태가 아니고 법안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3년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이라든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2년 내로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에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4년까지 그 유예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공정거래법상 4년 동안의 유예가 확립되어 있는 조건에서 공정거래법을 3년간 적용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3년 동안 배제하고 다시 4년 동안, 최장 4년 동안 유예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년까지 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처리에 반대하고, 끝으로 사실 지주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완화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상호출자 제한 집단 중에서 지금 지주회사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최종 목적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그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목표이고, 그 마지막 목표인 삼성 지주회사를 만들기까지 약 3, 4단계의 인수합병과 지분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저희가 파악하고 이르는 약 3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합법이 5년 한시법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설정 자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재벌특혜법을 나가서 사실상은 삼성특혜법으로 기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법 처리를 저희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희 기재위에서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지난 12월 2일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개정되면서 그 수정안에 이 대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야 합의로 이 조항은 기업활력제고법이 그러니까 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합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법은 그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세입 예산의 감소분이 얼마가 될지 추정하기 어려운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 법의 통과 여부가 세입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의 논의를 예산과 또 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